진도가 좀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우리 테스트보드 2313 회로도 만들 건데 LED 회로 첫 시간에 나왔습니다. LED 테스트 회로 나왔고요. 아웃풋 테스트하는 거, 그다음에 푸시 버튼 스위치 회로 인풋 단 테스트하는 거 나왔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전원회로, 그죠? 전원회로 한 부분을 차지한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바이패스, 디커플링, 디커플링 캡 달하는 조건들, 바짝, 용량, 그 다음에 고주파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럭회로 기억나시나요? 옆에 크리스탈, 8메가, 심장부 했던 거 보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새로 생성하는 거 배우셨고, ISP 다운로더, 모시, 미소 기억나세요? 모시, 미소. 그거 ISP 나왔고요. 확장 커넥터까지 지난 시간에 좀 많이 나갔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RS232. RS232 요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해서 다음 주에 요거를 다 한 장에다가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RS232 통신 쪽 잠깐 좀 이론 한번 설명드릴게요. 강의 자료로 보시면 10장이고요.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진짜 통신입니다. 여러분들이 MCU랑 PC랑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AT 타이니 2313은 통신 기능을 가진 MCU입니다.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회로를 구성하나 마나예요. 통신 기능을 가진 MCU를 사용을 할 때 통신을 하는 어떤 규격이 있습니다. 즉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통신에 가장 요즘 많이 쓰는 게 뭐죠? USB. 핸드폰에 USB 포트 꽂고 PC랑 하면 핸드폰 사진 갖다 놓을 수 있죠. 그것도 통신의 일부분이고요. 또 통신, 무선 통신은 못 쓰죠. 블루투스, 와이파이 다 통신이에요. 그 중에서 RS232라고 하는 통신 방식은 여러분들 이제 자동화 시스템 산업 현장에서 아직도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자, 요런 커넥터. 여러분들 이제 노트북에는 요 포트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쓰는 데스크탑 뒤쪽으로 한번 보시면 뒤쪽에 요런 9핀짜리가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그 PC랑 이제 요런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MCU 또는 계측기, 파워 서플라이, 오실로스코프랑 다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RS232는 직렬, 뭐 여기까지는 굳이 알아두실 필요 없지만 PC, 계측기, 산업용 장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통신 방식이다. 알아두시고 얘는 통신은 항상 가능한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 쓸 때 어때요? 핸드폰 놔두고 블루투스 이어폰 쓰는데 뭐 여기서 정수기만 가도 끊겨버립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모든 통신에는 통신이 가능한 규격들이 있습니다. USB도 연장선을 한없이 느릴 수는 없어요. RS232는 한 15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편이에요. 15m 정도 되는 곳에서 20kbps라는 단위,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1초에 한 2만 비트가 한 비트, 우리 비트라는 단위 배웠죠. 비트 컴퓨터에서. 비트, 한 비트, 8비트 하면 한 바이트. 그게 1초에 2만 개가 간다는 거예요. 20kb면 20 곱하기 0이 3개잖아요. 2만 개 비트가 1초에 쭈르륵 데이터 전송이 나간다는 겁니다. 자, RS232는 이런 9핀을 사용을 하는 게 약속이고요. 9핀도 있고 25핀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은 일반적으로 쓰는 9핀 정도 되는 그림이고요. 여기 그림 좀 볼게요. 10-1에 자, 이게 바로 케이블인데 모든 사람들이 케이블을 동일한 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케이블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자, 9핀 케이블에서 예를 들면 23핀, 23핀은 데이터 통신하는 우리 미소 모시 기억나시죠? RX, TX로 쓰이고요. 그라운드는 5번 핀을 사용을 해서 묶어줍니다. 이게 RS232 케이블을 사용을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즉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연결을 하고 아니면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부가적인 기능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데이터 통신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 나 문제 있어. 이런 거 응답 보낼 때. 이런 건 부가적인 기능이거든요. 응답을 안 보내면 안 써도 되고. 그래서 필수적인 건 요 세 선이고 나머지는 부가 기능을 사용을 할 때만 사용이 된다. 요거는 한 3학년 때 데이터 통신 과목 같은 거 들으면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맥스23이라는 칩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맥스23이라는 거는 C꺼먼 IC입니다. 맥스232. 자, 여러분들 PC 인터넷이 되시면 PC 구글이나 뭐 인터넷 익스플로어 열어서 맥스232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데이터 시트 찾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찾을 때는 네이버보다 구글을 추천을 드리고요. 맥스232라고 찾으면 제일 처음에 뭐 광고도 나오고요. 그죠? 오른쪽에 구글에서 찾으셨다면 그림도 보일 거예요. 저도 구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데이터 시트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맥스232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제 뭐 그림도 나와 있고요. 사진 한 1,600원 하네요. 요런 칩들, 그죠? 여기 밑에 뭐 있죠? 직렬 포트의 신호를 뭔가 변환하는 직접 회로입니다. 이 안에도 뜯어보면 다 AND OR 게이트예요. 자, 그리고 요런 광고들이 막 엄청 나오는데 밑으로 쭉 가보시면 alldataSheet.com이라는 거 찾으셨나요? alldataSheet.com이라는 한 위에서 세 번째 요 정도 되는데 이 똑같은 맥스232라는 칩을 여러 회사에서 만듭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 LG, 현대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고 사용자는 원하는 거를 회사 걸 사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맥스232의 핀아웃이 다르면 사용자가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핀별로 나와 있는 정보는 다 똑같지만 그냥 회사별로 자기들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요 alldataSheet.com이라는 사이트가 데이터 시트를 검색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으실 때 이쪽 홈페이지 좀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고요. 맥스23이라고 지금 파트 넘버가 들어가 있고 조금만 밑으로 가보시면 매뉴팩처러라고 해서 만드는 회사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약간 이름들이 다르죠. 이름들도 다르고요. 이름이 다르면 뭐가 다르냐면 여기 디스크립션 오른쪽을 가보시면 16바 SOIC, PDIP 보이시나요? 요게 패키지 이름입니다. 패키지.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지라는 개념도 배우실 텐데 다시 한번 구글로 좀 가서 구글로 가서 패키지 그림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PCB를 좀 어느 정도 보셨다면 이렇게 다리 달려서 꼽는 거 있죠? 납땜을 해보신 분이라면 납땜 구멍에다가 꼽아서 납땜질을 하는 거 그런 거를 딥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리 달린 거. 다리 달린 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저항 있죠? 이렇게 다리 달려서 꽝 납땜하는 거. 여기도 다리가 달려가지고 지금 이거는 손으로 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뺐다가 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딥 타입. 다리가 달려서 PCB 안쪽으로 위아래가 지나갈 수 있는 거. 요런 거를 딥 타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리가 보이면 다리가 좀 깊죠? 깊어서 이렇게 아예 쑥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요거를 이제 DIP, 딥 타입이라고 합니다. 딥 타입이라고 하고요. 요런 거 보이시나요? 요런 거? PCB의 위쪽에다가 아예 딱 붙여놨어요. 얘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납땜처럼 붙여놨어. 요런 거.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PCB 기판을 위아래로 뚫어서 납땜을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딥타입이고요. 이런 거 딥타입, 다 딥타입, 헤더도 딥타입, 그죠? 이런 거 저항 다 딥타입입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을 보면은 이런 게 저항이거든요. 저항 어때요? 이것처럼 빵꾸뽕이 아니라 그냥 위에다가 납땜을 다 붙여놨죠. 얘는 구멍이 아니라 위로만 가는 거예요. 위에 납땜 붙여놨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SO 뭐 IC, SIP, SOIP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패키지라고 불러요. 이거의 너의 패키지 타입은 뭐니? 이런 거 딥 타입, 그죠? 이런 거 이제 딥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아까 하나 더 보였던 게 이런 거 위로 딱 붙일 수 있는 거 있죠. 납땜에서 구멍이 아니라 납으로 이렇게 다리만 붙이는 거. 이런 거를 SOIC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때 다 똑같은데 뒤에 따라서 뭐가 다르지? 라고 하면 디스크립션을 좀 읽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패키지 타입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기도 맥스 231을 만드는 회사가 막 보이죠? 맥심이라는 회사, TI라는 회사, 뭐 TGS라는 회사가 보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어떤 거를 고르시든지 다 동일해요.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시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막 엄청 많죠? 이런 거 1페이지를 한번 쭉 가보면 광고 때문에 이런 거 누르면 다른 부품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맥심, RS232 통신용이라는 데이터 시트가 나오죠. 제가 항상 데이터 시트를 제공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이런 데이터 시트를 직접 검색을 하고 다운을 받아서 이 회로도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로도가 다 네이버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회사에서만 쓰는 고유한 칩들도 있고요. 그래서 막 한 25장 되는데 뭐가 막 많죠. 다 특성들입니다. 특성들 나오고 밑으로 한번 쭉 가보면 한 9페이지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모든 칩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설계를 하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죠? 너무 막막하잖아. 그럴 때 항상 데이터 시트를 검색하면 데이터 시트에 이 부품을 쓸 때 주변을 어떻게 구성을 하시라는 거를 권장을 해줍니다. 데이터 시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열어보시고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맥심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권장 회로를 하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회로 구성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를 보고 회로를 구성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직업으로 나간다. 그럼 맨 앞에 뭐 봐야 된다? 핀맵. 그죠? 핀맵. 여기는 1페이지에 핀맵이 없네요. 핀맵. 네, 여기 있습니다. 얘는 한 요 정도에 있고요. 얘는 20핀짜리 핀입니다. 20핀짜리 칩이에요. 여기 패키지가 보이죠? 딥 타입, SO 타입, 이런 패키지 타입 좀 이런 거 봐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칩에 항상 전원이랑 그라운드 확인해 주세요. 이 전원은 얘는 드물게 맨 끝 20번 핀이 아닙니다. 7번 핀에 있어요. 그리고 그라운드 6번 핀에 있습니다. 요런 칩이에요. 그리고 RS232는 통신을 2개를 할 수가 있는 칩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칩입니다. 즉 통신을 2세트 할 수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PC랑 MCU만 할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세트만 사용을 하는 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핀 이름들을 보면 T2인, T1인, R1인, 뭐 R2인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 숫자가 바로 세트를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제가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보이죠? SOIC, PD, SOP. 이거 다 패키지 이름입니다. 이 패키지 한번 볼게요. SOIC. 구멍 안 뚫고 기판에 딱 달라붙게 쓰는 거고요. PDIV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구멍을 뚫어서 회로 기판에 박아주는 거고요. SOP는 SOIC랑 좀 유사는 하지만 외형 사이즈를 좀 얄쌍하게 하거나 이렇게 만든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아트웍 작업할 때 조금 더 패키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데이터 시트 찾을 때 이런 패키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 자, 여기 핀맵 요거는 지금 16핀짜리네요. 20핀이 아니라 16핀짜리네요. 조금 다른, 아까 제가 찾은 데이터 시트랑 좀 다른 칩인 것 같고요. 이렇게 16핀짜리 16번 VCC, 15번 그라운드고요. 여기 숫자 1, 2 붙은 건 두 세트 중에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권장 회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설계를 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권장 회로도를 볼게요. 자, 우리 일단 VCC 그라운드 칩 사용하려면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아는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배운 거. 뭐 나왔죠? 바이패스. 드디어 나왔어요. 그죠? 하나 배웠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이패스. 자, VCC 5V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VCC 옆단에다가 바짝 한 1마이크로페럿 정도 되는 거를 달아달라 라고 옆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1마이크로페럿을 달아야 되나 봐요. 1마이크로페럿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 3, 4, 5번에는 이렇게 1마이크로페럿짜리를 달아달라.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얘는 끝이 없어요. 얘는 권장하는 회로도이기 때문에 처음 작업할 땐 이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CMOS 또는 TTL인데 앞에 from 붙은 거 보이시나요? from 뭐죠? CMOS나 TTL, 우리 AVR에서 통신을 갈 때는 10번이랑 11번 핀을 이용을 해달라. 이 화살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는 나오고 있습니다. 2예요, 2. AVR 쪽으로 들어갈 때는 12번, 9번 핀을 이용을 해달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이랑 6번도 이렇게 캡 달아준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바이패스 할 때 뭐가 세라믹 엄청 많이 붙은 거 있죠, 여기? 요게 바로 맥스 232 회로예요, 여기. 캡이 좀 많이 달렸죠. 1마이크로페럿짜리 달리고 바이패스도 달리고 많이 달려있는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AVR과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최종 회로도는 여기예요. 여기 10-5번이고요. 10-5번. 아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10번이랑 11번은 from CMOS였죠. 그리고 9번이랑 12번은 to CMOS였습니다. 요거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최종 회로도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10번, 11번. 여기 아까 from CMOS였죠. from CMOS. AVR에서 이 RS232로 가는 쪽입니다. 통신은 보내는 쪽, 받는 쪽이 있어서 오고 가야 된다 그랬죠. AVR과 232가 있으면 AVR에서 232로 가야 됩니다. 가서 어디로 간다? PC. 그죠? PC로 가야죠. 자, 우리 지금 PC랑 AVR이랑 통신하는 거예요. AVR은 5V 레벨입니다. 맞아요. 우리 전원 5V 아까 인가했잖아요. 어댑터. 5V고요. 이 PC는 몇 볼트? 여러분들이 재보시면 아시겠지만 12V 단위예요. 여러분들 PC에서
9핀짜리 멀티미터로 재보면 12V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2V고요. 자, 그러면 12V랑 5V랑 통신을 하려면 통신이 제대로 될까요? 전압 레벨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죠? 막 전류가 어디로 쏠릴 수 있단 말이에요. 크게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스 232가 하는 역할은 5V 레벨을 가지는 MCU와 12V를 가지는 PC, 즉 전압 레벨이 다른 두 장비 간에 전압을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통신 칩입니다. 역할을 알아두세요. 알았죠? 역할, MCU는 5V, PC는 12V고요. 둘 간의 통신을 하려면 전압 레벨을 맞춰주는 중간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중간 장치가 바로 맥스232라는 칩이에요. 굉장히 RS232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데이터 시트에서 10번, 11번이 from CMOS였어요. from TTL. TTL이라는 건 이제 5V 레벨을 갖는 칩을 TTL이라고 다 불러요, 그냥. MCU든 뭐든. AND 게이트든 OR 게이트든. 그래서 얘는 AVR에서 맥스 232로 가서 PC로 가는 쪽. 그게 10번, 11번인데 우리 두 세트 중에서 한 세트만 사용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만 사용을 할 거고요. 2번은 안 쓰니까 NC, Non-Connect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이라 하면 MCU에서 PC로 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PC에서 MCU로 가야 되겠죠. 그 핀이 몇 번 핀이었다? 9번이랑 12번이었죠. 9번이랑 12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은 안 쓸 거고요. 12번은 MCU에 PD0에 연결을 할게요. 얘 net alias 기능이었죠. 그걸를 사용해서 PD0 쪽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AVR 회로 쪽으로 가보면 PD0 뭐라고 써있죠? 안에 RxD, RxTX가 나오면 통신 기능을 한다라고 했던 거 조금 기억나시나요? RxD, TXD. 바로 이때 필요한 겁니다. 자, 이 RxD라는 거는 MCU 입장에서 받았을 때 R, receive입니다. 받는 거, receive 단, 핀. 받을 때 사용을 하는 핀이고요. TXD는 MCU 입장에서 트랜스,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통신에는 받는 거, 보내는 게 필요한데 받을 때는 2번 핀 PD0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보낼 때는 3번 핀 PD1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RS232 쪽 회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MCU에서 아까 봤던 PD0, PD1 찾으셨나요? 11번, 12번. PD0, PD1 보이세요? 그러면 조금 그림을 한번 본인이 종이 같은 게 있으면 따라서 한번 좀 작업을 해보세요. 직접 통신이 어떻게 가는지. PC랑 MCU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PC랑 MCU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의 장비는 뭐뭐가 있다? PC, 그죠? MCU. 그런데 이 MCU는 전압 레벨이 5V, VCC 5V 입력하잖아요. 이 PC는 12V 레벨입니다. 즉 0과 12, 마이너스 12와 12 이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얘네랑 얘네를 통신을 하고 싶으면 그 중간에 전압 레벨을 서로 변환을 해주는 맥스232라는 칩이 필요했습니다. 얘는 둘 통신을 할 때 전압 레벨 변환기예요. 변환기.
자, 그리고 통신할 때는 뭐뭐 필요했죠? 아까 RS232에서 주요 3핀, RX, TX, 그라운드. 요 3핀의 번호를 조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MCU에서 통신을 간다. 요런 통신이 필요하겠죠? 그죠? MCU에서 PC로 뭘 보내고 싶을 때 맞나요? 요런 통신에서 자, MCU에서 뭔가 보낸다. MCU에서 뭔가 보낸다. 뭐죠? TX, RX. TX입니다. 그죠? TX, 즉 3번 핀을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PD1, TXD. 맞나요? 너무 빨라요? 됐어요? TXD 3번 핀, 3번 핀. TX, PD1이었나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맥스 232에서 보면 맥스 232에서는 뭐 사용해 줘야 되죠? 인. 왜 인이죠? MCU가 보내고 맥스 232 쪽으로는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어서 여기 11번 핀 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요 회도를 보셔도 돼요. 여기 11번 핀, 10번 핀이 CMOS나 TTL에서 들어오는 쪽이었죠. 맞나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개 중에 11번 핀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11번 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맥스 232에서 PC로 나가야 되죠. PC로 나갈 때 무슨 핀 써줄까요? 칩에서 나가는 방향 여기 있죠. 나가는 방향. 이 나가는 방향.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나가는 방향. PC로 나가는 방향. 여기는 2고요. 아웃풋. 네, 7번이나 14번. 아웃풋. 이쪽 핀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PC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랑 마지막에 비교를 해보면 R1 아웃. 요게 PC로 나가는 핀입니다. PC로 나가는 핀. 이 PT0가 뭐였죠? PT0는 RXD였나요? TXD였나요? RXD? 그럼 요쪽, 예. 14번 T1 아웃. 요쪽입니다. 요쪽. 14번. 여기가 PC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요쪽 있죠? 여기. 맥스 232 데이터 시트 제가 첨부드린 거에 요쪽 14번 있잖아요. EIA 232 아웃풋 쪽. 즉 맥스 232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출력. 여기까지 갔고 여기에서 맥스 232 14번 핀이 PC 쪽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요게 통신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PC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이 통신 방향은 MCU 입장에서 봤을 때 뭐죠? 받는 겁니다. RX 라고 부르고요. 이 RX 핀이 AT 타이니 2313에서는 2번 PD 제로였습니다. 맞아요? 자, PC에서 맥스 232 한번 볼게요. PC에서 맥스 232로 전압 레벨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 맥스 232에 맥스 232 입장에선 이게 바로 뭐죠? 받는 거죠. 한번 받아야 됩니다. 자, EIA232라는 쪽이 이제 PC 쪽이랑 연결된다는 거는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요 PC 쪽에서 받을 때 몇 번 핀 쓴다? 8번이나 13번 핀. 8번이나 13번 핀 사용할 겁니다.
8번이나 13번 핀 사용할 건데 지금 1번 세트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13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232 입장에서는 13번 핀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32에서 MCU로 하나 보내줘야 되죠. 이게 뭐죠? 2CMOS, 2AVR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2번이나 9번 핀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1번 세트에 사용이 되는 건 12번 핀이다. 그래서 12번 핀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 핀 번호는 엄청 좀 지금 모니터 하나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요. 우리가 PC에다가 맥스 232까지 연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케이블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죠? 뭔가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9핀 사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9핀. 지금 케이블을 다 어디다가 치우셨는데 9핀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 보드에서는 어차피 9핀 중에 3핀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한쪽 커넥터를 3핀으로 다 작업을 해두셨습니다. 3핀만 사용을 하게 작업을 해두셨고 그러면 이 3핀 중에서 뭐만 사용하면 된다? RXD, TXD, 그라운드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그림에서 요 콘 RS232 있잖아요. 요게 바로 3핀 커넥터이고요. 얘가 연결된 거는 14번 232에서 PC로 보내는 쪽 TX 그리고 13번 PC에서 232로 받는 쪽 그리고 어디? 그라운드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엄청 헷갈리시죠? 그죠? 자, 여기 핀 넘버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14번, 13번, 그라운드. 엄청 헷갈리죠? 그죠? 이게 이해가 되면 참 좋고, 왜냐면 232의 원리까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약간 좀 핀트가 너무 엄한 부분으로 갈 것 같아서, 오늘은 232 데이터 시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는 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회로, 권장하는 회로도를 보고, 회로도를 한번 비교하는 거, 그거를 좀 연습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RS232 통신은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통신 규약이고요. 여러분들 PC 뒤에 9핀짜리 커넥터 있다. 9핀짜리 커넥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RX, TX, 그라운드고 RX, TX 용어는 이제 익숙하시죠? MCU에서 RX 받는 쪽, TX 보내는 쪽. 그런데 PC는 12V 레벨이고 MCU는 5V 레벨이어서 둘 간의 전압 레벨 맞춰주는 칩이 바로 맥스 23이라는 칩이었다. 그런데 이 맥스 23이랑 PC랑 연결할 때 꼭 필요한 3핀만 뽑아서 커넥터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 커넥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림이랑 좀 많이 옆길로 좀 샜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로도를 주고 그냥 이대로 그리세요라고 하면 참 별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 나가서 할 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맥스 232 칩만 딸랑 주어졌을 때 너 회로도 그려 라고 하면 아까처럼 데이터 시트 보고 이런 권장 회로도를 찾으신 다음에 아까 한 25장 됐잖아요. 그 25장 중에서 이 회로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회로도를 찾아서 이대로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한번 직접 오늘 집에 가셔서 종이 한 장 꺼내시고 PC랑 MCU랑 중간에 RS232를 놓고 이 핀 넘버가 잘 이어지는지 제가 드린 권장 회로도랑 비교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뽑아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회로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데이터 시트에서 이 회로도를 뽑아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커패시터 1마이크로페럿짜리 권장 회로도에 있는 거 4개 있었죠?
4개 있고요. 바이패스 커패시터는 지금 여기 안 보여요. 언제 그렸죠? 아까 이 전원 회로에서 바이패스 커패시터 여기다 놨고요. 나중에 요거 커패시터 끌어다 올 겁니다. 그래서 맥스 232용 아까 하나, AVR용 하나라고 했었죠? 그죠? 그 2개가 바로 전원 회로도에 여기 붙어 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RS232 회로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그리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 자료에는 있지만 아직 설명을 안 드린 게 요 맥스 232를 플레이스 파트에서 찾으시면 핀이 다 안 보일 거예요. 핀이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얘가 제공은 하고 있지만 이 16번 핀, 15번 핀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보이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 그 부분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꼭 가셔서 데이터 시트랑 MCU, AVR, X232 그림 그려서 데이터 시트에서 이 회로도 본인이 직접 뽑아낼 수 있는지 꼭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그게 이 과목의 메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부수적인 거고요. 꼭 한번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공지는 다음 주에 회로도 통신까지 그려서 다 합칠 거예요. 합칠 거니까 회로도 잃어버리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꼭 다시 그려서 지금 LED, 스위치, AVR, 파워, RS232 5개잖아요. 그 5개 합칠 준비 꼭 해오시고 다음 주에는 파워랑 RS232 그리는 거 합쳐서 수행평가로 하나 또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AVR까지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꼭 5장 회로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폴더 잘 챙겨와 주세요. 잃어버리신 분들 다 찾아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죠? 마지막에는. 직접 손으로 꼭 한번 그려보세요. 꼭.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림 한번 꼭 그려보세요. 유준석스 파워 회로도는 다음 주에 RS232까지 합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빅포레스트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행평가 횟수 한 5번으로 맞추려고 지금 합쳐서 제출할 거거든요. 네.